당신은 성공한다. 당신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중심에는 다름 아닌 마인드가 있다. 부자가 되는 그 어떤 방법론이든 시대나 상황을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절대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 그 정답은 조금씩 변해왔고 앞으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인드를 갖춘 사람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의 변화는 내가 원하는 삶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몸과 마음의 통증은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증거이자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였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원하는 삶을 머릿속에 생생히 그리고 비로소 나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마인드 자체가 바뀌니 행동도 달라졌다. 지인의 말만 믿고 돈을 벌어보려던 어설픈 첫 투자와 달리 이를 악물고 제대로 투자를 공부를 하게 되었다. 물론 경제적 자유를 이룬 지금에 이르기까지 힘든 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공 철학의 대가 나폴레옹 힐의 말이다. 더 많은 삶을 원하라. 그걸 위해 더 많은 부를 원하라. 이를 탐욕이나 세속적인 욕망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그냥 인간의 본능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경험, 충족함, 만족스러움,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 더 적은 경험, 부족함, 불만족, 불행, 비루함을 누리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부디 욕망하라. 욕망이 있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당신에게 있으니까. 상상하라. 더 많은 삶을 원하라.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바로 무의식의 답이 있다. 그들의 무의식이 부자와 자기 자신을 아예 다른 종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하는 일이 더 잘 돼서 월급이 오르거나 성과급 정도는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그걸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 즉 직장, 직업, 능력, 수입과 지출, 주변 상황 등을 모두 따져봐도 이번 생에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 회로는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부자가 되면 당연히 엄청 좋긴 하겠지. 돈만 많으면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다던데. 근데 뭐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물론 부자 리그에 속해 있다고 해서 평생의 부와 성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순항하던 사업이나 투자가 마이너스로 방향을 틀어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그럼 이들의 인생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릴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원래 부자 리그에 있었다. 잠시 미끄러졌을 뿐 이들에게는 부와 성공, 무의식의 세팅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고 있다. 원래 계획보다 조금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 다시 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과 초심자의 행운으로 어쩌다 부자가 된 사람 간의 결정적 차이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매우 높은 확률로 성공한다고 말할 것이다. 지금 당신은 부자 리그로 가는 그 길의 초입에 서 있다. 그 길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라.
이 세상에 무엇이든 생각에서 출발한다. 생각을 해야 감정을 느끼고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무엇에 가장 집중해 있는가? 당신이 집중해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된다. A라는 일에 그토록 집중했는데 갑자기 R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는 없다. 부자가 되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당신은 이미 평범하지 않다. 당신이 바로 그 소수이다. 성공하기 위해 자신과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자신과의 대화는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와 대화를 시도한다. 서로 묻고 답하며 타인을 알아간다.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자신과 친해지려면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면 비로소 무엇을 원하는지도 깨닫게 된다. 그제야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당신에게 제대로 된 목표가 생겼다면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의 두 손에 씨앗이 있다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 씨앗을 반드시 심어야 한다. 그래야 웅장한 나무로 키워낼 수 있다. 아마 당신은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펼쳤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성공이 무엇이든 그것을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주변 사람을 바꿔야 한다. 주변이란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주변 사람은 말 그대로 내 주변일 뿐인데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주변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변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주변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전부이고 당신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누군지 떠올려보라. 가족이 아니다. 직장 동료들이다. 직장인이라면 보통 7일 중 5일은 회사에 출근한다. 7분의 5, 정확히 인생의 71%를 직장 동료들과 보낸다. 이들이 회사 밖은 지옥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당신의 세계에서 사실이 된다. 유리병 속 벼룩 실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벼룩은 일반적으로 자기 몸 크기의 100배가량 뛰어오를 수 있다. 그런데 벼룩을 유리병 속에 넣은 다음 투명한 유리 뚜껑으로 닫아 넣어보자. 뛰어오르던 벼룩이 유리 뚜껑 천장에 부딪힌다. 몇 번 더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며 고통을 느낀 벼룩은 어느 순간부터는 뚜껑에 닿지 않을 만큼만 뛰어오른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그 뚜껑을 치워도 벼룩은 그 높이만큼만 뛴다는 사실이다. 벼룩이 셀프로, 즉 스스로 유리병에 가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버리는 셀프 한계 설정이다. 그 유리병 안에서 태어난 벼룩은 원래 자기 몸 크기의 100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당신도 유리병 안에서 태어난 그 벼룩과 같이 셀프 한계를 지니고 있지 않는가? 곧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우리는 이걸 운명이라 부른다. 라고 말을 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방법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해보고 손으로 적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시각화하는 모든 행동을 뽑다. 지금껏 당신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얼마나 떠올려 보았는가? 아직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다면 낙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 나 역시 처음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세상의 실마리가 생긴 뒤에야 이를 마음껏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런 뒤에는 원하는 삶을 수백, 수천 번 상상하라. 이 단계에 이르면 이렇게 깨닫게 된다. 아,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미리 보게 하고 있었구나. 인생 미리 보기. 즉, 리허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지던 목표도 어느새 익숙해질 것이다. 무의식이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당신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뛸 것만 같은 목표가 있는가? 그 목표는 충분히 비현실적인가?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아야 한다. 현실적인 것은 목표를 달성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자주 들이미는 가짜 목표이다. 꼭 기억하라. 진짜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을수록 좋다. 반드시 기억하라. 목표를 정하는 단계에 있어 일단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을 걸러내야 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노트를 펼쳐라. 이를 당신만이 볼 수 있는 일종의 데스노트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적어보자. 당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훨씬 쉽고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싫어하는 일을 무조건 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하기 싫은 일도 마주하기 마련이다. 다만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설레는 목표만 떠올리며 진짜로 원한다는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속도부터 다르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200년 전 사람들에게 약 300톤의 금속 덩어리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서 지구 반대편까지 간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던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 비행기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우주 관광이 가능한 것도 상식으로 받아들이며 산다. 당신은 상식적 현실에 갇힌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상을 통해 꿈꾸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100%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삶의 모습을 당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원하는 삶을 상상하라. 그리고 현실화하라. 시각화를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하면 되나요? 많은 이들이 묻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당신이 원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라. 30분,
1시간씩 각 잡고 할 필요도 없다. 그저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다.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목표를 이루었을 때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 바로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 시각화를 한다. 이 감정을 정말로 생생히 느낀다면 사실 더 이상 시각화를 할 필요도 없다. 생생히 그 감정을 느낀 순간 뇌의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당신은 이미 그 목표를 실제로 한번 이룬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각화를 몇 달, 몇 년째 계속했더라도 이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원하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는 어렵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하루 중 기분 좋은 순간에 시각화를 한다. 매일 저녁 아이들을 재우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100번씩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거나 눈을 감고 시각화를 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재우는 조용한 시간에 시각화가 훨씬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벅찬 감정이 보다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분이 좋을 때 시각화를 하라. 기분이 좋다는 말은 당신이 매우 질이 좋은 에너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좋은 에너지일 때는 상상은 똑같은 수준의 좋은 에너지를 지닌 좋은 결과를 끌어당기게 마련이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무의식이라는 내비게이션에 목표라는 목적지를 아주 여러 번 입력하여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리미트가 걸려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의 당신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냈으니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차례다.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은 오로지 방법뿐이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소리내어 말하기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도대체 왜 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만큼 허무한 것은 없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모하는데 하는 이유를 모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어 말해야 할까? 그것이 왜 중요할까? 그래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공이란 무엇일까?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제각각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다. 그렇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그걸 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엄청난 보상을 얻는 데에 비하면 시도하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한 문장을 100번씩 읽는 데는 하루 15분 안팎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너무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을 단 15분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화장실이라도 가라.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손으로 적는 것이다. 부와 성공, 소프트웨어를 무의식에 새로 설치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이 방법을 가장 먼저 해볼 것을 권한다. 일단 종이에 글을 쓰면 글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된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즉, 손으로 쓰는 이 행동이 주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는데 토대가 되어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각화의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손으로 쓰기를 가장 먼저 권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는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방법은 손으로 쓰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각화이다. 시각화의 핵심은 원하는 모습을 이룬 자신을 상상하며 벅찬 감정을 느끼는 데 있다. 나는 이를 인생 미리 보기라고 부르는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고 벅찬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자수성가 부자들, 기업의 CEO, 뇌과학자, 심리학자, 형이상학자,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짐 캐리, 비욘세, 그런 헐리우드 셀럽들까지 각자의 경험을 근거로 시각화의 엄청난 효과를 일관되게 주장한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버는 상상을 하면 왜 이루어지는 데에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어차피 인간의 영역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저 우주가 응답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조 디스펜자를 비롯한 여러 뇌과학자들은 앞서 설명한 뇌의 신경가소성을 근거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매우 과학적으로 설명했으며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의 저자 그렉 그레이든, 퀀텀 시크릿의 저자 타카하시 히로카즈 등은 양자역학을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누군가 나에게 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상상하기 그리고 감사하기라고 답할 것이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한 저자들의 저서를 통해 감사하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지겹도록 접했을 것이다. 말하고 쓰고 상상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상상으로 시각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감사하기는 시각화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면 곧바로 이런 의문이 든다.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하나? 여기에도 소수의 법칙은 여지없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며 경제 상황이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딱히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한다. 성공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성공하기 훨씬 전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초라한 시절부터 모든 일에 감사했다. 소수에 속하지 못한 다수는 뭐 저딴 일에 감사를 해? 라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감사함을 느낀다. 사실 감사할 일들은 매일 넘쳐난다.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음을 기억하라.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과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감사하기를 습관으로 장착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보너스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해야지. 살면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감사하기를 습관화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묘한 여유가 생겨난다.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를 떠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 살면서 급한 성격이라는 말을 수천 번도 넘게 들었던 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장착한 뒤로부터 훨씬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생기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전번씩 소리내어 말하기, 손으로 직접 쓰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역시 기꺼이 해버리라 각오를 다진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는 이 과정, 즉 끌어당김의 습관을 장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만큼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보다 10배 이상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된다. 갑자기 조금 우울해진다고 더욱 우울한 상황이 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매일같이 실천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이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셀프 퇴장을 해버린다. 도대체 간절한 그 꿈은 언제 현실화되는 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다가 그만둬버리기 전에 스스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 나는 이걸 정말 절실히 원하는가에 대한 굳은 확신이다.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며칠만 살짝 해봐야 되겠다 하는 식의 태도로 목표를 현실화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안 하고 말 그대로 끌어당김만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신비로운 빛이 한 줄기 비추며 현실이 순식간에 바뀌는 순간 같은 것도 당연히 없다. 목표가 절실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행동해야 한다가 아니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습관적으로 장착하여 매일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것이다. 옆에서 누가 뜯어 말려고 해도 하게 된다. 이 과정은 전혀 어색하지도 인위적이지도 않다. 물론 목표가 현실화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시간의 오차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시간의 오차보다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어떤 순간에도 목표는 정확해야 한다. 석촌호수라는 시간에 좌표를 찍으려면 최소한 석촌호수가 어디에 있는지는 대략 알아야 한다. 이는 곧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이 나오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시간의 좌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석촌호수가 서울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상징적인 목표, 큰 목표만 정한 채로 일단 2024년으로 정해볼까 하고 주먹구비식으로 시간의 좌표를 찍는 것과 같다. 앞서 이야기했던 성수동은 석촌호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작은 오차에 불과하다. 2023년이든 2025년이든 원하는 삶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테니까. 그러나 엉뚱하게 부산이나 제주도를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단순한 시간의 오차를 넘어 삶의 오차가 발생하고 만다. 2024년이 아니라 어쩌면 2040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크나큰 오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원하는 목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당신은 석촌호수라는 좌표가 서울 송파구, 서울의 동쪽에 있다는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무턱대고 아무 지역이나 찍지 않았다. 목표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호기롭게 뭐 이때쯤이면 이루어지겠지 하고 생각해버리지 말고 당신의 목표가 정말로 얼마나 명확한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가?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다.
목표가 명확하다면, 스스로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의 오차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별것 아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오차 때문에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삶에 버리지 마라.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는 어느 날 꿈속에서 너무나 좋은 노래를 들었다. 그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에서 깬 뒤로 또렷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였다. 그는 당연히 언젠가 자신이 무심코 들었던 곡이라 생각했기에 그 꿈을 꾼 이후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그 멜로디를 들려주며 이 곡의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한 명도 그 멜로디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그는 이 멜로디가 아직 세상에 존재하는 곡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악보에 옮겨 앨범을 발매했다. 이 곡이 바로 비틀즈의 명곡 예스터데이다. 모차르트와 비틀즈라는 두 명의 예술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명곡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머릿속에서 벼랑간 떠오른 그 신호들을 그저 잡념 취급하며 흘려보내지 않았고 그 시그널을 잡아냈다.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던 것이다. 만약 이들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멜로디를 그저 잡생각이라며 무시해버렸다면 이들의 명곡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비단 유명한 예술가들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인생을 바꿀 보석 같은 시그널이 오고 있지만 그냥 흘러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원하는 삶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현실화하길 바란다면 무의식이 보내는 엄청난 힌트들을 놓치지 말고 잡아내서 의도적으로 활용하라.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 하루에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매일 밥을 먹는다고 오늘은 그만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중간에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습관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20년, 30년, 40년이 넘도록 무의식에 세팅된 프로그램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몇십 년 동안 깔려있던 무의식의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 새겨진 것들 위에 새롭게 써야 한다는 게 며칠 만에 되지는 않겠지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몇백 배 힘들지도 모르시겠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바꾸고 보고 싶다면 원하는 그 삶을 눈앞에 현실로 만들려내려면 이 끌어당김의 습관을 무의식에 장착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불변의 다리를 건넌다고 표현을 해요. 이쪽에서 저쪽,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습관이 장착한 상태로 지금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불변의 다리를 통해 건너가야 하죠. 지금 당신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을 잘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상상 곧 현실로 만납니다.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야만 움직인다. 살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별탈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인간은 굳이 움직일 필요를 못 느낀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벽 끝으로 매몰리면 그제야 살아남기 위해 뭐든 바꾸려고 도전한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최초의 그 움직임은 최악의 순간에 시작되는 셈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을 갖고 싶다면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 일을 해야 한다.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대부분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보다는 한방 크게 이익을 낼 방법을 찾아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다가 낭패를 보고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과거의 나 역시 그랬기에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보잘것없는 성공이 쌓여 큰 성공을 만든다. 때로는 지금 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회의감이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제 목표를 이루나 한숨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당신은 지금 성공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중이다. 만약 하루하루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혹은 앞으로 그런 시기를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먼저 무조건 끝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그 힘듦은 평생 가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유독 그렇게 힘든 이유는 그 과정의 끝에 있는 보상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보상이 그저 그런 소위 적당한 것들의 그 과정 역시 적당한 수준으로 힘들다. 그리고 그저 적당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적당한 보상만 주어질 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버티지 마라. 순조롭게 성공하는 중이다. 각자가 원하는 성공은 모두 다 다르다. 수십,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다. 다른 누가 아닌 당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삶이 현실화되고 일상이 되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다만 세상에 공짜가 없기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말 거지 같고 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스스로 퇴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만두지만 않으면 당신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보상, 즉 인생이 레벨업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처음 딱 한 번이 전부다. 이 성공 프로세스가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기 때문이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실제로 미쳐라. 목표는 그냥 이루어진다는 말을 제일 먼저 나 자신과 많은 대화를 했고, 어쩌면 내가 그리 대단할 것 없다는 그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눈치를 챈 이상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 그렇게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시기별로 인생의 1순위를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인생을 바꿨다. 어떤 것이 인생의 1순위여야 하는가? 여기에는 기준이 없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당신을 힘겹게 하는 그 진흙은 안전함, 안락함, 편안함, 리스크, 무서움, 포기와 같은 성분들로 구성되어 점성이 높다. 그래서 더 힘들다.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순식간 편안해진다는 것을 아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힘겨운 탄식이 속 깊은 곳부터 올라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멈추지만은 마라. 느려도 괜찮다. 정말이다. 느려도 괜찮다. 그렇게 하찮은 걸음이라도 조금씩 옮겨가는 어느 순간 이제 진흙 위를 조금만 편하게 걷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와 허리 근육은 단단해진다. 조금 더 지나면 심지어 휘바람도 부르면서 걸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은 뛴다. 내가 뼈저리게 느껴봤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전히 간절하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한 발만 앞으로 내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느 순간에 멈추지만 마라. 그러면 된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다음은 나의 무의식에 성공 프로세스가 설치되는 과정이다. 스스로 간절하고 절박하다면 해야 하겠다 혹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운 후 일단 시작한다. 실제 진행 과정은 계획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그래도 계속한다. 이때 나에게 필요한 건 끈기이다. 나의 의식은 쉬지 않고 나에 대한 회의감이 의심을 띄운다. 의식은 융통성 없고 원칙주의자여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거나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생존 위험 신호를 띄우고 무의식을 방해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융통성 없는 이 의식이 지금 그저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정확히 반대로 한다. 즉, 나를 믿고 계속 나아간다. 여전히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내는 과정에 있다. 그 커리큘럼에는 원래 잘 되지 않는 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시기를 거쳐야만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중간에 그냥 끝내버리는 짓만 하지 말자. 그럼 F 학점을 받은 것이나 똑같으니까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가야 A든 B든 결과가 나온다. 이 커리큘럼이 유독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그 과목, 과제 혹은 목표가 다른 것들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이다. 시육 과목과 과제, 목표는 커리큘럼도 쉽다. 어렵고 복잡한 커리큘럼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들 꺼려서 인기도 없다. 나만 이걸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렇게 나는 고립된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나는 수행자가 되어 수행을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무엇이든 대가가 있다. 끝까지 해내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빛나는 대가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 대가는 다양하다. 성취감, 수천 억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치, 다른 사람들의 인정, 힘든 시기를 지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나에게 따라온다. 결국 끝까지 수행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성공이라 부른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다.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잘난 당신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도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그러하다. 그러니 부디 레벨 10을 향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지속되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신체 질환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우리는 보통 언제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힐까? 바로 익숙하지 않는 것을 할 때문이다. 잘 하지 않는 일, 혹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부터 느낀다. 도전이라는 행동, 그 도전을 위한 시작이 그렇게도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오직 당신이 허락할 때만 당신은 무너질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이 너무 힘든가? 몇 번의 실패로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가? 딱 한두 번의 실패만 있으면 싶은가? 이러한 생각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든 초점이 실패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맞는가? 게리 비숍의 말처럼 실패에 담긴 뜻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공하는 과정의 실패는 무조건 동반된다. 실패 없이 성공하는 자는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 무엇보다 당신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성공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다. 당신은 지금 성공하는 중이다. 당신은 성공한다. 당신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